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네, 테슬라 소식에 앞서서 인천 청라에 있었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소식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업데이트라고 하기에는 이미 전 국민이 아는 수준으로 뉴스가 나온 것 같기는 한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제 유튜브 채널에 거의 주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이 뉴스 하나 좀 보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역시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소방 감식 결과 나오게 됐어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는 뭔가 원인이 나오지 않았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는지 아닌지도 아직은 나온 게 없으니까 그거 나오면 이야기를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이 스프링클러만 제때 터졌으면은 이 지금과 같은 거의 재난 수준의 피해는 입지 않았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굉장히 좀 안타깝고, 이런 사례가 다시는 좀 없어야겠죠. 각 단지들은 지금 전기차의 출입을 막는 거 막는다고 되나? 막는 것이 아니라 이 소방 점검에 좀 안전을 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화재는 어떻게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연차 화재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누가 지하주차장에서 담배 피면 안 되는데 또 담배 펴가지고 화재를 만들 수도 있겠죠. 화재 발생하는 거 막는 거 중요하죠. 근데 막는 것과 별개로 또 가야 되는 게, 발생했을 때 예방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내연차가 불나면은 이렇게 번지지 않지 않느냐? 번지는 사례 굉장히 많고,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공유를 들어가지고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단편적이에요. 이런 사례도 있었죠. 몇 년 된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때도 600대의 피해를 발생시킨 천안의 지하주차장 화재, 실내에서 청소하신 분이 이렇게 뭔가 좀 폭발해가지고 그 옆에 차에 번져가지고 이런 사단이 발생한 건데, 전기차가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죠. 결과적으로 열어는 어디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줄이는 것도 맞지만 이것이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 굉장히 대단히 중요하다, 그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정말 얘기를 하는데 초점을 제대로 못 잡으시는 건지 아니면 회피하시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프링클러가 있었으면 화재 번지는 거 막을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야, 스프링클러가 전기차 화재를 어떻게 막냐, 그거 조금씩 뿌려진다고 전기차 화재 열폭주를 막을 수 있냐?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 열폭주하는 그 차 자체에 홀라당 혼자 타버리는 거는 당연히 스프링클러로 막을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옆에 번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해도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아무튼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책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 보고 좀 웃었습니다. 90% 이상 충전된 전기차 서울 아파트 지하철. 서울시, 혹시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의 서울시 분 안 계시죠? 계시더라도 이거랑 관련된 분들이 보시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아니 그래도 서울에 이런 정책을 짜시는 분들, 그래도 좀 똑똑하신 분들 아닌가? 좀 상식이라든지 좀 이성적인 판단이, 도대체 이 얘기가 왜 나왔나 보니까는 또 전기차 어떤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서울시가 옳다구나 이러고 있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또 서울시가 이러니까는 우리나라 현대기아는 또 이거에다가 발맞추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대요. 어떻게 하면은 기존에 팔려있는 차들 이 배터리 사용 용량을 줄일지, OTA 통해서 할지 뭘 할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대요. 진짜 이게 이런 게 바로 정말 의사결정권자분들, 이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 여러분들 진짜 하다못해 핸드폰 이거 들고 가가지고 100% 완충하면은 이거 충전할 수 있으니까는 우리 건물에서는 핸드폰 100% 충전 금지,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죠. 이 90%가 진짜 90%일까? 100% 충전했으면 그게 100%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셀들이 몇 개인데, 하나로다로 100에 대한 거 있으면은 그 위에 버퍼 같은 거 남습니다. 무조건 있고요. 제가 요새는 그런 얘기 많이 안 하는데, 제가 한창 꽂혀가지고 얘기 드릴 때 이제 배터리 용량 가지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공칭 용량 있고 유저블 배터리 있고, 그 사이 또 버퍼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밖에 버퍼가 아닌데 이제 진짜 이제
이 BMS 상에서 표기도 안 되는 그 정도의 또 다른 별도의 버퍼 같은 것들이 테슬라 배터리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한참 배터리 용량에 꽂혔을 때. 예, 그때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 배터리가 100%라고 해가지고 100%가 아니고요, 10%라고 해가지고 10%가 아닙니다. 뭐 단적인 예로 테슬라 0%대도 주행 가능하죠. 그게 실제 0%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조사에서 이미 이런 버퍼를 계산해가지고, 물론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그리고 차량 제조사들에 따라서 이 배터리 버퍼를 얼마를 가져갈지는 각기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코나가 약간 문제가 됐던 게 이거 좀 굉장히 적게 가져가는 거, 이것도 뭐 문제가 좀 있었죠. 테슬라는 반면에 좀 넉넉하게 가져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단편적인 예로 90%? 이거 90% 충전된 거 어떻게 확인을 하려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어떻게 확인하냐? 확인은 못하니까 제조사 차원에서 이 차에 락을 거는 거죠. 마치 테슬라 주행 가는 거리 락을 거는 것처럼 제조사가 OTA 업데이트 통해서 충전을 락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인데 100%가 아니라 그건 90%. 그러니까 90% 충전됐는데 그거는 100%입니다. 라고 표기를 해주는 OTA를 해주고, 이제 그 이상 충전이 안 되게 하고, 그런 차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여준대요. 그런 그 스티커를 가지고 이제 인증을 하면은, 이 차는 100%로 표기됐지만 90% 충전이겠구만 하고 들여보내준다는 거지. 아니 이거 진짜, 이거 누가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셨을까? 진짜 제가 어지간하면 제가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 안 하죠. 이렇게 비아냥되는 거 제가 간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거는? 참, 제가 누구 뭐 막 공부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뭐 형편 아니까 뭐 공부하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좀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화제로 좀 안타까운데 참 이런 대책이 나온다는 게 아쉬운 얘기고요. 원인이 제대로 판단이 안 된 상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 다들 이제 배터리 쪽에 문제가 있다, CATL에 문제가 있다, 맨 처음에 CATL에만 이게 문제가 있다 하고, 이거 뭐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뭐 유튜버들이 그렇게 막 영상 찍고 막 하더니 나중에 나온 게 어떻습니까? 페러시스. 그때 이제 페러시스가 문제돼.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저는 그건 많지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생각하면 저는 BMS라고 생각을 해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거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뭐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라 가지고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BMS는 결국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배터리 관리 시스템입니다. 뭐 셀이 있고 싸는 뭐 팩이 있고, 그게 뭐 차에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있는 거고, 이 배터리 셀, 모듈, 팩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에 대한 그 역량, 차,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배터리가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배터리 기준으로 한 4,000개 정도 있나요? 이 배터리 각각의 셀들에 대해서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확인을 해서 불량난 셀, 나중에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셀, 예를 들어 물리적인 손상이 될 수도 있고 화학적인 손상이 돼가지고 전압이 좀 이상하게 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3,000개, 4,000개들 셀 사이에 이 전압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미리 감지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뭐 가만히 있는 차가 화재가 이렇게 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불량적인 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거를 사전에 감지를 했으면은 이런 사태가 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불량난 셀이 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인님, 이거 빨리 차 빼세요, 이거 문제 있어, 이런 식으로 알림을 해준다거나 경고를 좀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안 되도록 막아준다라는가. 사실 막아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불균형이 있으면 이렇게 해소시켜준다거나 못 고치면은 이거를 뭐 알림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해줘야 되는 게 BMS의 목적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작동을 했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BMS 기술 여러분들 좀 무시하시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것이고, 사실 이 배터리 셀 관련된 기술은 뭐 다 제조사에서 받아서 쓰니까 뭐 기술 수준이 뭐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막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테슬라 거 BMS 다르죠, 현대기아 BMS 다르죠, 벤츠 BMS 다르죠. 예를 들면 이 BMS에 따라서 충전할 때 뭔가 오류 같은 것들도 좀 더 잘 발생하고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어요. 이거는 사용자한테 직접 와닿는 거. 예를 들면 이제 테슬라 파이로 퓨즈 터지는 게 대표적이죠. DC 콤보 어댑터를 이용해 가지고 급속 충전하고 있어요. 직류전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꽂혀가지고 저희 배터리 쪽에 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거 뭔가 전압이나 전류가 뭔가 좀 불안정해가지고 이 차 안에 있는 배터리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 그러면 얘가 무슨 짓을 하냐? BMS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파이로 퓨즈를 뻥 터트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은 배터리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어. 그러니까 난 이거 차단할게 라고 BMS가 판단하고 직류 사이에 있는 이 충전기와 차 배터리 사이에 있는 파이로 퓨즈를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요새는 좀 별로 없는데 예전에 좀 많이 있었죠. DC 콤보 어댑터. 그래서 양팔 충전기 쓰지 마라. 요새도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보면서 테슬라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이제 테슬라를 좀 저처럼 이제 파지티브하게 보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하시죠. 이거는 충전기 자체에서 쏴주는 직류에 뭔가 불안정한 것들이 있고 배터리에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차 자체에서 BMS가 이거를 잡고 나서 이렇게 뻥 터뜨려 주는 거다. 차를 보호하기 위한 기전이지 차를 고장내기 위한 기전이 아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 파이로 퓨즈까지 터트려가면서 이 직류 들어오는 것을 막는데 그럼 과연 다른 전기차는 그럼 이거를 그냥 받고 있는 건가 하면서 제가 검증할 수는 없지만 과연 다른 자동차에 이런 배터리 같은 게 괜찮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게 직류만 그렇습니까? 교류도 마찬가지죠. 이제 교류로 들어오면은 이거를 이제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가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배터리 있는 직류로 이렇게 쏴주게 되는데 교류 자체가 뭔가 심상치 않으면은 테슬라는 충전 속도 낮춰버리거나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차면은 차 설정해 놓잖아요? 그럼 그 이상 들어오는 거는 막아버려요. 차 충전 중단되는 거, 테슬라 차 충전되는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냥 진짜 물리적으로 뭔가 툭 끊기는 소리가 나면서 뚝 하면서 충전이 멈추게 됩니다. 뭔가 물리적으로 이거 차단하는 그런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차들은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나? 가끔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충전 전류를 좀 제한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테슬라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터리 보호 자체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작년에 모델 X 불난 거 센터 앞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게 굉장히 화제가 났었죠. 공중파에서 나오고. 테슬라는 불나면은 테슬라 모델 X 구체적인 제조사에다가 모델까지 나오게 됩니다. 다른 제조사는 안 그러죠. 외제차라고 하더라고요. 벤츠는 외제차라고 하고 현대기아는 그냥 전기차. 그래서 테슬라는 테슬라. 이거 이미 언론도 전기차는 테슬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다른 차 화제가 났는데 썸네일을 테슬라 거를 쓰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언론사들도 전기차 이꼬를 테슬라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사건 이거에 대한 후속 보도가 없었습니다. 뭔가 테슬라 쪽의 과실이 좀 최소화된 그런 결과가 나기 때문이죠. 이거 감식 결과 이렇게 띄워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일단 이 화제부터 말씀드리면은 테슬라 모델 X에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오류가 띄워지면서 차를 안으로 넣어라 그런 것들 입고를 시켜라 이런 알림들이 무수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차주님께서는 신속하게 차를 성수센터에 맡겼는데 센터에 왔는데 차가 이제 부급을 끓고 이런 전조증상이 있었죠. 차주분이 민감하게 이런 거를 확인하셔가지고 좋은 타이밍에 이렇게 센터로 들여놓으신 것 같은데 부급을 끄면서 알림이 오더니 이제 그때 갑자기 발화가 딱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뉴스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 가만히 있던 모델 X가 불이 났다라고 정말 자극적으로 기사에 띄었는데 화재 감식하니까 이 배터리 팩 쪽에 안쪽을 향해서 뭔가 돌출된 그런 흔적들, 천공의 흔적들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배터리 안쪽으로 이렇게 천공이 나타났다는 뜻은 뭔가 물리적인 구조물에 의해서 이게 배터리에 타격을 받고 이 배터리 팩이 좀 눌렸다는 것이죠. 이 배터리 팩이 물리적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손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 팩 안에 있는 배터리 셀 자체가 똑같이 물리적으로 손상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건전지들이 예를 들어 6,000개 쌓여 있어요. 2170이니까 6,000개, 7,000개 있나? 8,000개인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아래에서 뭔가 붕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셀은 뭉개지겠죠. 그러한 손상된 상태, 그런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한 2개인가? 2군데 정도 이렇게 확인했는데 그 상태에서 버틴 것도 사실 저는 좀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 손상된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이거 차주님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하고 알림도 해주고 마침 이게 차가 그 셀 손상으로 인해서 불구불 끄는 듯한 소리도 났고 차주님이 마침 또 그거를 정말 다행스럽게 인지를 하셨고 센터에 갔는데 간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불이 난 거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부터 이 배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옆으로 번지지 않는 시스템, 그리고 이거를 아래를 이용해 가지고 뭐 압력 같은 거, 순치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기체 같은 것들, 엄청난 고압을 또 아래로 이렇게 쏴주는, 화재의 이런 연쇄적인 폭발을 막는, 지연시키는 그런 장치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네, 이런 거를 좀 보고 나서 이 사태를 보고 있으니까 과연 벤츠 전기차의 BMS 능력은 어떨까? 벤츠 전기차가 쓴 배터리 셀, 페르시스, 그것도 굉장히 이슈가 있는 부분,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과연 성숙된 기술을 쓴 게 맞을까? 벤츠가 그런 기술이 있는가? 그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 스프링클러, 이게 제때 터졌는데 하필 또 근무자가 잠갔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정말 헬파티,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화재 현장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 같은 것들이 대략적으로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할 만한 것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양질의 배터리 셀을 쓰는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정말 보완을 시켜야겠죠. 그런 것들 제대로 보완시키지 않으면은 앞으로 똑같은 사례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각 아파트 단지나 지하 주차장을 가진 단지들은 전기차 화재라서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이런 사례가 우리한테도 발생할 수 있다, 천한 사례가 있죠. 근데 전기차가 아닙니다, 이거.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스프링글러라든지 소방 관련된 안전 점검 같은 것들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 만약에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민원 같은 게 왔을 때 때도 이런 거를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잘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거, 지하주차장 가진 시설에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은 소방 점검 같은 것들 철저히 받으시고, 만약에 막 이런 알림 같은 거 오작동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오작동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정말 필요할 때, 사건이 터졌을 때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무엇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안전에 두시고 점검이라든지 뭐 이런 좀 약간의 불편함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좀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화재 관련된 좀 이런 소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 이거를 되게 오래 말씀드린 것 같은데 테슬라 소식은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다음에 말씀드리고, 이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이 충전 속도 체크를 했는데 최고 320kW를 찍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모델 3, 모델 Y, 심지어 모델 S, 모델 X보다도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델 S, 모델 X 롱레인지 이상, 뭐 숏레인지 없으니까, 얘네는 미디엄 레인지 없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100kWh 정도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뭐 버퍼 빼고 하면은 90kWh, 98, 99 그쯤 가지고 있는데, 사이버 트럭은 몇이냐? 사이버 트럭은 130kWh 정도의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배터리 셀이 모델 X, 모델 X 같은 뭐 18650과는 다르게 4680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죠. 이렇게 탑재를 하고 있는데 이 충전 속도 320kW, 이제 C레이트 개념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면은 이게 뭐 그렇게 막 놀라운 숫자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C레이트,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배터리 캐패시티 대비 뭐 배터리 출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델 3, 모델 Y 타시는 분들, 롱레인지 타시는 분들은 슈퍼차저 최고 속도 250kW 찍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 kWh 몇 정도 되시는 것 같아서요, 한 80kWh 가지고 계시죠. 82kWh, 82kWh 이 정도 수준. 여기에다 곱하기 3 하면은 거의 250kW 근접하죠. 이게 그냥 우연일까? 그리고 이제 리튬 인산 배터리 탑재하신 분들, 슈퍼차저 최고 속도 몇 나오십니까? 175, 180kW 막 이 정도 나오죠. 여러분들 배터리 캐패시티 몇이다? 60kWh를 탑재한 배터리를 쓰고 계시죠. 60 곱하기 3은 180? 잠깐만, 공교롭게 슈퍼차저 최고 속도랑 비슷하네? 이게 우연인가? 롱레인지도 그렇고 이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도 똑같고, 이게 우연인가? 네, 우연이 아니라 그냥 테슬라의 충전 속도는 그냥 3C레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델 S, 모델 X는 300kW 나와야 되는데 3C레이트 제대로 못 쓰고 있죠. 다만 이제 이 폼팩터의 한계라고 할까요? 테슬라는 400V 시스템을 쓰고 있죠. 모델 S, 모델 X 이하에는. 근데 이걸 3C레이트를 쓰려 하면은
볼트 전압은 살짝 좀 높게 가져가더라도 여기에 수반하는 전류를 그만큼 비례해가지고 높게 가져가 줘야 되는데, 근데 전류는 미친듯이 높일 수가 없습니다. 전류를 높이게 되면은 저희 뭐 옛날에 기술과정 시간에 배운 거, 물리 시간에 배운 거, 일반 물리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전류의 제곱에 막 해가지고 막 열이 막 생기고, 그래서 전압을 높이는 쪽이 이 손실 같은 거를 줄일 수 있다. 왜냐? 발열 같은 것들이 더 적으니까. 전류를 높이게 되면 이게 제곱으로 나와가지고 전압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발열이 심하니까. 그래서 800V 시스템이 훌륭하다. 개인적으로 제가 현대기아의 800V 시스템을 리스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S, 모델 X는 전류를 그만큼 높게 못 가져가기 때문에 3C레이트를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거고요. 물론 그렇게 쏴줄 수 있는 충전기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근데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400V 시스템이 아니라 800V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은 얘는 이 똑같이 3C레이트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류량이 400V 시스템에 쓰는 거에 비해서는 그냥 산술적으로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전압을 이렇게 높게 가져가게 되면서 이 하네스 같은 것들도 비싼 걸로 바꿔줘야 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건 뭐 제조사가 알아서 할 일 아닌가? 그리고 이걸 다루는 고전압을 다루는 기술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320kW를 찍었고요. 심지어 이것도 생각해보면 3C레이트가 아닙니다. 사이버 트럭의 3C레이트는 360kW 정도 돼야겠죠. 제가 봤을 때 800V 시스템이고 해가지고 350kW, 그래도 그 정도는 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물론 800V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800V 시스템이 올라가면 전압도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전류를 올려야 되는 폭이 400V에 비해서 좀 적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전압이 2배가 된 상태에서 올리는 거니까 그냥 생짜 400V에서 전류 올리는 거에 비해서는 좀 약간 부하가 좀 있겠죠. 저항 같은 것도, 손실 같은 것들. 그래서 320kW가 찍힌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기술 같은 것들 여기서 좀 더 보완을 하게 되면은 350kW 육박하는 수준까지는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사이버 트럭 소식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사이버 트럭은 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없으니까, 정식으로 수입이 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와닿지가 않겠죠. 그럼 여러분이 당장 와닿을 차종은 바로 이제 모델 Y 아니겠습니까? 왜 모델 Y 가져왔냐? 모델 Y 주니퍼 중에 이런 루머가 있어. 루머. 이거 팩트가 아니라 루머입니다. 모델 Y 루머 중 하나가 배터리 캐패시티의 증가. 지금 쓰고 있는 게 82kWh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이거를 95kWh로 늘리겠다. 지금보다 대략 26%. 얘는 75kWh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나라마다 국가마다 그리고 언론사마다 쓰고 있는 배터리 캐패시티가 좀 달라요. 이게 제각각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도 다르고, 이거 좀 문제인데, 그냥 뭐 72kWh라고 하면은 무려 26%나 개선된 모델. 다 떠나가지고 그냥 대폭적인 계산이죠, 이 정도는. 그래서 다음 주니퍼 모델 Y 롱레인지 모델이겠죠. 롱레인지 모델이 될지 아니면은 익스텐디드 레인지 모델 뭐 이런 식으로 별도로 베리언트를 만들어가지고 생산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 Y 롱레인지보다는 훨씬 더 높은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루머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사실 좀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모델 3, 모델 Y에 들어가는 배터리 캐패시티가 예전에는 그래도 좀 높은 수준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뭐 옛날 뭐 코나 뭐 니로 나오던 시절에는. 근데 요새 나오는 전기차들 배터리 캐패시티 보시면은 뭐 그냥 뭐 프리미엄급들은 그냥 막 90배 그냥 달아 넣습니다. 모델 S, 모델 X가 모델 S, 모델 X를 더 늘려야 될 판이야. 심지어 지금 기아 EV3 같은 거 보면은 얘가 분명히 소형 전기차라고 하는데 배터리를 80kWh를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주행하는 거리가 그냥 500 넘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정도로 경쟁사들이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기 시작했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테슬라가 배터리 넣는 거, 배터리 용량 늘리는 거는 되게 좀 보수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경쟁사는 이미 그 이상 쓰고 있는데, 테슬라의 입장도 이해는 가죠. 그렇게 늘리지 않아도 잘 팔리고 있고, 우리는 전비 효율이 좋다. 근데 EV3 같은 차 보면은, 전비 효율을 보면은 과연 이제 테슬라가 다른 제조사에 비해서 전비가 좋은가는 사실 요새 좀 물론 좋은 편에 속하기는 해요. 뭐 다른 뭐 진짜로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제조사들 차 여러 개 사가지고 이거로 차 멈출 때까지 테스트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전비
갈 수 있는 거리도 나오지만 전비도 나오는데 전비는 진짜 좋게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전비가 좋은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예전과 같이 압도적으로 좋았던 시절은 다 갔다는 거죠. 테슬라도 이제 배터리 좀 늘리면서 전비도 계속 똑같이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좀 취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좀 기술의 진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이 루머가 전 맞기를 바래요.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모델 Y 정도면은 넣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빈 공간 사실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의 밀도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가 쓰고 있는 폼팩터리 이 원통형 배터리 2170 배터리로 이렇게 막 20%씩 개선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려울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이야기해보니까 어렵네. 아마 추가적으로 뭔가 적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뒷좌석 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폼팩터를 진짜 원통형을 버리고 다른 뭐 셋투백 기술을 제대로 활용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해가지고 이 배터리 밀도를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참 이런 쪽에서 보면은 확실히 팩형이라든지 뭐 각형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약간 원통형이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통형 사이에 공간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뭐 화재를 번지는 것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테슬라, 뭐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게 뭐 테슬라 쪽에 뭐 가는 방향이겠죠. 네, 아무튼간에 모델 Y 루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주니퍼 롱레인지 쪽으로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거 좀 관철이 되길 진심으로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전기차 화재 소식부터 이 주니퍼 루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